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오늘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국평 30억 아파트 하면 그동안은 이 강남권의 이야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비강남권에서도 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30평형대 분양가를 보면 이 30억에 근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그 상단이 어디까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텐데요.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덥고 습하고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 박성일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진짜 무더워지고 무더워지기만 하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이 꿉꿉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습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예, 이런 날씨 속에서도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 더 상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그 이야기 방금 해주셨는데 국평 30억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 이제 신축 분양을 받게 된다 그러면 30억은 줘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분양가가 곧 있으면 억 단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축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외곽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집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 집이 한 채만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갈아타기가 나중에 어려워지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또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특히나 이 투자도 주식과 부동산으로 양분화된 그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지금 하락이어서 걱정이 크게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는 꿉꿉하지만 그 상쾌한 해결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아파트 정말 꿈에만 그리는 그런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꿈에서 현실로 나오실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에 대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꿈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현실까지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저희는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안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시간들 꼭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당장 내일 2시에 있는 세미나도 열심히 준비해 놨으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내일,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맞춰서 또 재개발 투자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고 또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별적인 고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재개발 투자를 처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우리가 이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떤 지역을 어떻게 좀 선정해야 하는지 그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은 있어서 계속해서 보고는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린, 액션을 못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실거주 투자도 있고 그냥 진짜 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는 좀 빼놓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아파트가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하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신축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 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청약을 한다 그러면 분양권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청약을 말씀드렸는데 이 청약과 재개발 입주권을 비교하다가 청약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점수가 안 돼. 아니면 돈이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개발 입주권 투자를 위해서 재개발 투자로 돌아섰는데 핵심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장점들이 이렇게 있죠. 청약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죠. 기본적으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비율 자체가 10, 60, 30, 20, 60, 20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가 들어가는 돈이 좀 적고 그리고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서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로얄동과 로얄층을 상대적으로 청약보다는 훨씬 더 선택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대비 낮은 분양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낮은 분양가라는 게 결국엔 조합원 분양가라 할 수 있겠고 이 조합원 분양가의 퍼센테이지는 대략 75%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매겨지게 되는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90%에 육박할 수도 있고 사업성이 너무 좋다고 한다 그러면 7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 청약자들과 비교했을 때 대략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청약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위치 선택의 제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디 지역에 청약이 나왔습니다라고 예고를 하면 그 예고된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나는 어디에 살고 싶어. 여기가 굉장히 터가 좋더라. 아니면 여기 가깝거나 아니면 또 한강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겠고 가장 중요한 거 당첨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점수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첨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대로 또 이제 가구 요건이라든지 추가적인 요건들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기본 점수 가지고 청약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업의 지연, 뭐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생기는 방법, 그리고 분담금이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역 자체가 상급지냐 하급지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거든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재개발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다. 그리고 제값 주고 매매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좀 모자라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까지 엮어버리다 보니까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입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이 대안책이 바로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시간에 투자하는 접근 방법이고요. 이 투자 방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이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린다, 뭐 많게는 20년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20년까지는 걸리지 않는 거고요.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뭐 짧게는 한 7, 8년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10년 내외로 신축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축에 입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처분을 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세워가지고 빠져나와서 내가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다. 그리고 자녀명의 30대부터 40대까지, 뭐 젊으신 분들은 50대까지도 가능하죠.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아니면 무주택이라면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현금을 깔고 앉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융통을 해서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반전세를 살든 아니면 내가 실거주 투자를 하든 이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청약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청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가격이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준비해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억이다. 그럼 여기가 한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해서 대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순간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좀 계속해서 그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 가격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또 빵 뛰는 시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빵 뛰고, 이런 상황이 바로 재개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초기 조합 설립, 사업 진행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데 그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뭐 길게는 2년, 그 안쪽으로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급매물권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 수준만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초기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구역 지정 전이겠죠.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그 연번동의서를 진구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 아직 안 된 현장들, 이런 현장들에서 그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어느 순간 빵 뛰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가 조합 설립이라고 해놨지만 여기는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인 거예요. 뭐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딱 한 번 됐을 때 그 전후로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른 이유를 모르고 그대로인 가격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대로인 이유 모르고 오른 이유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물건이 잠기기 마련입니다. 잠기고 나서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격은 그때랑은 다르죠. 물건이 없으니까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 웃돈 주고 사는 게 한두 번 일어나다 보면은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느 정도 흘러가는 이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합 설립되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 선정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도 가격이 또 오르고, 시공사 선정 끝나고 나서 통합심의 들어가면 또 오르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가 중간에 사업시행인가가 끝나고 나서 분양 신청하잖아요. 분양 신청할 때도 내가 몇 평을 골랐습니다라고 하면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의 단계별로 계속해서 오르는 폭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 단계마다 오르는 폭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재개발지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재개발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단계별로 내가 들어가야지 여기가 좋은데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나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내가 좋아하는 입지, 좋아하는 그런 공간,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구역 지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 구역을 설정을 하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겠다라는 것과 할 것이다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구역 지정이 됐다라는 건 행정청에서, 관할 관청이죠. 행정청에서 얘네가 하겠다라는 걸 너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청에서 도장까지도 찍어준 거예요. 고시했다 그러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을 같이 하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있고, 그리고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통합해서 심의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심의라고 하는 이 4단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심의 자체를 각각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경관심의라든지 뭐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는 그 시기도 통합심의하면서 만약에 심의했는데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보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단계별로 1, 2, 3, 4 순이었던 거를 그냥 하나로 보고, 여기서 1, 2, 3, 4 나눠져 있던 것 중에 뭐가 하나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 해와라, 보충해와라 하고 그것만 받으면 된다. 원래는 다시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게 여기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단계로 정리가 된다 그랬을 때 한 3년, 4년 걸리던 거를 한 1년, 2년 그 정도 시간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3년 걸렸던 걸 한 1년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이 단계, 두 단계 줄이면서 한 3년 벌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관청에다가 서류를 밀어 넣었을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해 주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서류를 잘 꾸며서 내면 웬만하면 다 해준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뛰는 시점이 여기서 한번 뛰고, 이쯤에서 한번 뛰고, 여기 중간에 제가 안 적어놨지만 여기서 시공사 선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조합원 분양 신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일반 분양 신청을. 그러니까 착공 전에 하게 되는데, 그 일반 분양 신청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런 거 하게 된다 그러면 또 가격이 한 번씩 뛰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이 구역에서 일반 분양을 한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가 통과가 됐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역이 여기 가깝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입지가 좋다든가
아니면 또 새롭게 등장한 뭐 신흥 강자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가격이 많이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뭐 거의 뭐 한 5억, 7억, 10억 이렇게까지도 나온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실 거예요? 못 담그시는 거죠? 뭐 이러면서 여쭤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무서워서 못한다라는 거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분담금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00백이라 그래가지고 분담금을 가장 마지막에 입주 시에 내는 그런 구조인데 대부분의 재개발지가 그래요. 뭐 일부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그 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재개발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가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입주 전에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처분을 할 수도 있거니와 처분을 못하는 대상도 있죠. 그 처분을 못하는 사람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다 그랬을 때 내가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또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를 한 1, 2억 정도 싸게 그렇게 내놓고 잔금,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 10%나 20% 내고 여기서 한 60% 내고 여기서 한 30%부터 뭐 20, 30% 낸단 말이죠. 이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청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내가 돈이 없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완성이 됐을 때 돈을 내는 것이지 중간에 돈 들어갈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투자예요. 재개발 투자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좀 빽빽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이 지역들에도 아파트 가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배경이 좀 까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서울의 외곽 지역을 좀 살펴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그 구간이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들이 또 안 오르겠냐고요. 계속해서 서로의 가격 압박을 주는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그 빨간색 구간, 이 빨간색 구간들이 지금 상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 상급지에서부터 밀려오는 사람들이 가격의 상승을 계속 견인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저 지역들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덜 오른 공간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는데 집을 계속 산다고요. 서울 안에서는. 나중에는 지금 회색인 공간들도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주황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 한강변 벨트 계속해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강변 벨트가 왜 중요하냐면 한강은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한강변은 예전에 뭐 강물이 넘치고 막 홍수가 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냄새 나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기피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한강이 정비가 되고 공원화되면서 살기가 점점 좋아지고 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공간으로 변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를 제가 네모나게 묶어놨잖아요. 이 네모난 권역 안에서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절반 이상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여기 안에 있는 걸 들어갔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역, 한강변 권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구조, 적게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단지의 세대수. 그리고 여기 얼마나 가깝냐, 역세권. 그리고 반대편에 보통 이제 샌드위치를 접으면 이렇게 접혀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펼치면은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칼코마니가 되는 그 공간에 과연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압구정을 접었을 때 나오는 게 성수동이잖아요. 이 성수동하고의 가치평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압구정은 대한민국의 제1의 입지니까 성수동이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런데 압구정만큼 갈 수 있는 공간이 성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포하고 한남, 용산, 이촌동 이런 일대들 같은 경우에도 접으면 비슷한 그런 입지로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의도는 접었을 때 마포보다는 당연히 뛰어난 상급지인데 이거를 당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얼마만큼 가치평가를 받아야지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이제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을 접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접어 보세요. 지도를 2D로 보면은 답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3D로 보시고 4D로도 만들어 봐야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GTX입니다. 이 GTX가 광역도시철도거든요. 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시키는 그런 일종의 연결 매개체인 건데 이 매개체가 쓰는 공간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GTX-C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B구역 GTX-B 같은 경우에도 얘는 동서로 횡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핵심은 여기가 GTX-A, GTX-B, GTX-C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결절지가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결절지. 그리고 이 권역에서 걸리는 곳들이 어디냐. 걸리는 곳들이 어딘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거든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공간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파급력이 어마무시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지금 결절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하철이나 경전철, 중전철들이 몰려들면서 그 교통의 결절지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 결절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뭐 이런 지역들, 뭐 아니면 이런 지역들, 뭐 아니면 이런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소외됐던 지역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관점까지도 가져보신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에서 이것보다 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도 질의응답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어디가 더 많이 오를지, 어디가 투자하기 좋은지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내일 있을 세미나도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궁금한 내용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한강변 라인으로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서울 한강변 지도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 보시면서 이제 공부도 해보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6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바로 목요일이죠.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 안에서 이 서울의 한강변 정말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자리고요. 또 방송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까지 실제로 전문가와 만나서 또 1대1 대면 상담까지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 선착순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2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만나봐야겠죠.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고민 내용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 고민 내용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뒷번호 071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부터 볼게요. 상암 월드컵파크 5단지 34평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처분 후에 갈아타기를 좀 하자니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요. 처분 후에 재개발 실거주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갈아타기에는 여유 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재개발 실거주 투자로 갈아타기 해볼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일단 아파트 사셨던 분들이 항상 재개발 실거주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를 여쭤보거든요. 기본적으로 30평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실거주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0평대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3룸 들어가시면 거기가 이제 실평수가 한 18평에서 한 22평, 3평 정도 되는 사이즈를 들어간다 그랬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30평대 사셨던 분들이 20평대 빌라를 들어간다? 가구 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 그러면은 괜찮은데 막 3명, 4명 이렇게 구조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아파트 갈아타기가 힘든 그런 시기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을 때 전세를 놓고 이 전세 갖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데 하나를 묻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실거주를 이동하셔라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거주 투자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치가 한 이쯤 되겠죠. 상암 5단지라고 하셨는데 상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마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매도하신다 그래도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갈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내가 여기를 처분하고 나서 곧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상급지라는 그 급지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도를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내가 외곽지에서 산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올바른 갈아타기인 거잖아요. 뭐 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겠죠.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실거주 투자하실 거면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 남는 금액들 있잖아요. 세금 빼고 못 빼고 하면 남는 금액 갖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럼 무조건 상급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급지. 그게 아니다라 그랬을 때는 실거주 투자하면서도 또 하나의 투자처를 넣어가지고 두 채를 가져갈 수 있는 1+1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전월세 살이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전세를 주는 겁니다. 전세금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로 투자를 해서 상급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중상급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상암에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보통 동쪽으로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에서 많이 찾으시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요건은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공간은 이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누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내가 A, 그리고 앞으로 B, 뒤로 C라고 한다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가장 적합해 보여요. 그런데 이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성산, 연남, 망원, 그리고 홍대 인근인데 이 인근에서 재개발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아직까지 투자 금액이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대략 한 3억에서 4억대 투자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신 다음에 아파트를 내가 나중에 받는다라 그러면 지금 C인 동마포 권역하고 가격이 유사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예요. 저평가 지역이니까. 앞으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입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처분을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저라면
처분을 하시겠다라는 그게 확신이 선다면 여기를 처분하시고 나서 여기 하나 투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로 가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니라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월세를 살면서 두 채를 가져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이. 배경 지식이 제가 없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일단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함을 갖고 계시고 이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를 주십시오. 지금 전세 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매가 자체가 대략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할 거거든요. 상함이. 그러면 전세가율을 50%만 잡아도 7억에서 8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 반 갈라가지고 내가 4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4억짜리를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고 아니면 이제 4억짜리를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덩어리를 크게 가져가면서 내가 반전세를 사는 거죠.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200 정도라고 하면 이거 1년이면 2,400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은 대략 한 7,200 정도 나오거든요. 3년 안에 7,200 이상만 가져가면 본전인 구조인데 3년 안에 재개발 투자 2개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가 1년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러면 2개를 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월세 값을 해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전세 이제 세입자 들여와가지고 전세를 주시고 상암 아파트는 그대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 상태에서 나는 전세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남는 금액 갖다가 재개발 투자 하나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재개발 투자 실거주 투자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과 대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3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가 내가 몸테크를 함께 좀 감수하면서 재개발 실거주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삶의 질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전세 거주를 활용해 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2번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문자 사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335번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사연인데요. 현재 효창 파크푸르지오 24평형을 보유 중이고 실거주는 전세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효창 파크푸르지오를 새낀 상태에서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처분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세금을 다 내고 나면 9억에서 1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처분 후에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낀 집에 대해서 매수자가 나타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 새낀 집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책이 한번 발표되면서 파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효창파크 푸르지오의 그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급하시면 처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효창동은 그 권역 자체가 지금 용산에 껴있지만 하나의 동마포 권역으로 봐도 무방을 합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입지 자체가 여기가 이제 마포고요. 여기가 용산이거든요. 어떤 분은 서용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산은 용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여기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공간에서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위축이 되었던 그런 공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게 한 불과 몇 년 사이에 막 1년 내에 한 2, 3억씩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올랐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평 효창파크 푸르지오가 대략 한 19억, 18억, 19억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뭐 남는 게 진짜 한 10억 정도 되실 텐데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요.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처분하고 나서 내가 재개발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느냐? 원래는 같은 용산을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밀어 넣어 가지고 더 큰 상급지로 가셔야 되는데 그만한 상급지는 이미 다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괜찮습니다. 후암동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점이 뭐냐면 평지가 아니라 언덕배기 지형이다 보니까 조금 살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승계 조건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불과 한 반년도 안 됐는데 이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잠겼습니다. 여기도 가격대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매물도 싹 다 잠기고 있는 물건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투자 금액이 거의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몰아넣자니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라면 제 기준이라면 만약에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나가서 살고 계셨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무조건 처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3억대 투자처 중에서 주택수 배제되는 거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한 대략 5억에서 6억대 정도의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다 그러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래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1 해가지고 2주택이 되는 상황인 건데 주택수 배제 물건을 가져간다 그랬을 때는 이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주택이고 한 채는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1주택인 상황에서 그 주택수는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또 여유 자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둘 다 재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엑시트 하시기에도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효창파크 프루지오가 지금 뭐 나중에 재건축이 어려운 그런 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세대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20억대, 뭐 20억대 후반, 30억대 이렇게까지 가는 가치 평가보다 재개발을 투자함으로써 얻는 차익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산에 하나 가져가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나머지 3억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용산 주변 아니면은 강남권역에서 3억대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권역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지역이나 아니면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은 꼭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재개발 투자처로 옮기되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투자하기보다는 두 곳 정도로 나누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2-2638-3962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00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힐스테이트 청계와 이문 아이파크 자이 중에 어떤 걸 매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실거주 예정이고 남편은 시청, 저는 용산에 직장이 있습니다. 생활이나 향후 가치까지 따져봤을 때는 청계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신축 단지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두 개 중에 고민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청계 쪽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륙 지역 안쪽으로, 그러니까 업무지구까지 가까운 지역, 그리고 하천, 한강 이런 데 가까운 지역으로 가야지 가격의 내림폭보다 올림폭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청계보다는 이문 쪽이 오히려 더 가격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문이 지금 신축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대단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계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시면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똑같은 평형대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30평형대인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용산하고 시청 쪽이 그 근무 지역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가 해답이 아니고 이쪽이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역세권인데 이 역세권에서도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환승을 해서 가느냐 그리고 시간대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딱 두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심플하게 떨어져요. 외대암역부터 1호선을 타고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도심지를 통과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용산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남편분하고 뭐 아내분하고 이제 부부끼리 같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겹친다 그랬을 때 더 알콩달콩하게 같이 이제 같은 자리에서 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리가 뭐 2개 다 안 나 있고 하나만 난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뭐 자리를 양보하다든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퇴근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비슷하다 그러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게 단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다라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청계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2호선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환승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시세 차이가 1억 가까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답심리 일대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신축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 단지들이 밀집되어서 형성되고 있는 대단지들이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어지면 뭐 3,000세대 뭐 많게는 4,000세대. 지금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에 4,000세대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대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가락동에 덩그러니 이제 가락시장 앞에 가지고 놓여 있는데 거기가 거의 10,000세대에 육박하는 9,510세대 단지다 보니까 가격이 잠실이랑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둔촌주공 재건축했던 것도 가격이 거의 권역에서 다 유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량리하고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 대략 17, 18억이라 그러면 여기는 한 16, 17억 할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답심리에서도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환승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좀 안쪽에 살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뭐 들어가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여기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름폭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다. 이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가격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수준이 아니고 월마다 막 몇십 세대씩 거래가 되는 그런 단지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몇십 세대 단지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 호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름폭이 거셀 때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러면서 가격이 어느 순간에 20억 넘게 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 20억을 누가 먼저 찍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손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청량리가 지금 20억을 찍었으니까. 예. 이문동이 좀 더 오를 여지는 있고요. 계속해서 신축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기가 리딩이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내가 이 입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신다 그러시면은 여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이니까 잘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되 저는 이쪽에다가 이문 아이파크자이에다가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또 신축이라는 호재를 같이 안고 있는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남편분과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런 다양한 내 집 마련 고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춘 재개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또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팀장님. 항상 방송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중구난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드리고 싶은 정보도 많은데 이게 방송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열심히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알뜰살뜰하게 잘 준비해놨으니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있는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고민도 들을 수 있는, 그거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내일 진행되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